여러분,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경제 좋다. 예. 경기 살아나고 있다. 자화자찬은 엄청나게 했는데 예.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올해 1분기 또 지난해 2019년 이 성장률이 전부 조정이 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트리플 레벨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화자찬이 늘어졌었거든요. 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자화자찬은 늘 그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이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요약을 하면 그래요. 하반기 어려운 상황 엄중하고 또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분기까지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로 그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그 단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단서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그 단서가 여러분들과 제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제가 계속 분석해 왔잖아요. 뭐 아무런 단서나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의 어떤 이야기나 또 여기저기서 나오는 지표들, 이런 걸 단서를 삼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어려운 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 말 자체가 저는 하반기 경제가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9월의 경기 폭락, 주가 폭락이겠죠. 주가 폭락에 대한 이야기하고 맞물리면 하반기에 경기 폭락이 온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경제정보는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그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어려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볼까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GNI 국민 총소득 말입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이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인데요.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0.1%. 이게 보면 지난해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2분기에 0.1까지 떨어진 것은 이게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3분기가 2.3%였거든요. 2.3%. 게다가 지난해 4분기에는요 1.1%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2분기에 보세요. 올 2분기에. 올 2분기에는 GNI가
2.4%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게 2분기에 0.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장률은 0.8%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국민의 구매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경제를 보면 여러분 해석이 다 가능하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걸 못 볼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봤을 거고 GNI가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3분기는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3분기는 더 어려워진다. 여러분 소득이 떨어졌는데 이거 보세요. 소비자 물가까지 급등했습니다. 2%를 지금 5개월째 계속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죠 벌써요. 정부의 어떤 물가 정책은 틀렸다. 완전히 깨졌다. 전망 자체가 기재부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덕실덕실한데 그냥 제가 오늘 잘난 척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보다도 예측을 못했어요. 제 혼자 예측하는 것보다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해요. 솔직히 여러분 저보다 예측 못할까요 그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 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평생 경제만 일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들은요 대한민국의 천재란 천재는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측 못했다? 물가정책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2%, 8월에는 2.6%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을 호도했다. 국민에게 거짓말 쳤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떨어질 거로 예상했다. 이렇게 예상했다는 거죠. 어쨌든 소비자 물가는요. 실질 국민 총소득이 줄어들고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결국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올해 4월부터 지금 5개월간 2%대잖아요. 2017년인가요? 1월부터 5월까지 2%대를 기록한 이후에 4년 만입니다. 계속해서 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실제 체감 물가는 더 심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체감 물가는 폭등이에요. 이거는 거대 인플레이션에 가깝습니다. 달걀이 54.6%, 수박 38.1%, 무려 쌀까지도 13.7%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체감 소비자 물가까지도 엄청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체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소비는 여러분 그만큼 또 줄입니다. 그만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생활 밀접 품목이 있습니다. 460개를 가지고 물가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한 141개 정도는 이게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품목들이에요. 이것만 모아서 생활 물가지수를 내거든요. 8월 달에 3.4%였어요. 초인플레이션이죠. 초인플레이션입니다. 2011년 이후에 최대입니다. 2011년 이후에. 결국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체감 물가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비는 둔화되겠죠.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것도요. 민간 소비가 둔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벌써. 상반기에 민간 소비는
5월 달에 전망하기를 1%에서 8월에 전망치는 2.4%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간다는 이야기. 예. 상반기에 조금씩 늘어난다는 게 소비가. 그런데 지금 하반기는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줄어든다고. 5월 전망치는 4%였는데 8월 전망치는 3.3%로 줄어든다고 나오잖아요. 3.3%.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에는요. 소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민간 소비. 민간 소비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이게 경제 성장률 이러면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수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 민간 소비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소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뚝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돼요. 게다가 수출마저도 여러분 지표상으로는 지금 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달 대비하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대비해도 줄어들어요. 2020년 3분기 16.3%가 늘어나더니 이게 분기 전분기 대비하니까 4분기는 5.3% 줄어들 5.3%대로 줄어들고요. 2021년 1분기는 2%대로 줄어들어서 2분기는 마이너스 2%대로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출마저도 전분기 대비하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줄어든다는 이야기. 이것은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특히 말입니다. 무역수지에 대한 적자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게 수출이 수입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올 거라는 예상까지 넣어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G2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의 피크아웃 쇼크 온다는 거 말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민간 고용에 대한 증가율을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델타 변이가 시작되고 나서는 민간 고용의 이 고용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사실 이 고용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쇼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말입니다. 여기선 지금 민간 고용 증가율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이 민간 고용 증가율 ADP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고용부의 보고서, 고용 보고서, 정부 부처가 발표하는 고용 분석 보고서를 봅니다. 거기에는 8월에 한 80만 정도 증가했다고 나왔죠. 여기는 정부가 고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고용하는 거. 아마 8월에도 75만원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넘지만 분명한 것은 고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피크아웃 쇼크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피크아웃 쇼크가 된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경제성장이 정점을 지났다. 그러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수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이 차이신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떨어졌어요. 이게 50이 기준점인데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여러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업에서 구매관리자들이 사들이는 양이 줄어든다. 그 말은 제조업이 점점 어려워진다. 제조업의 생산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49.2까지 떨어졌습니다. 49.2까지. 지금 비제조업의 PMI 구매관리자 지수도 47.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49.5
2%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중국의 제조업도 비제조업도 지금 구매관리자 지수는 떨어진다.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50이 기준점입니다. 50이 기준점이에요.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요.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경기 고점론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 고점론이. 사실 중국은요. 올해 1분기에 18.3%까지 성장을 하다가 2분기에 7.9%로 떨어졌죠. 이미 고점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보면 31%가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31%가. 그럼 여러분 결국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이 가만히 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데는 쉽게 말하면 면피성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본인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경기 폭락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곁들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고점론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은 떨어지는 저성장 고물가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올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9월에 주가가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10%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린 것은요. 어쩌면 경기 폭락에 대한 어떤 사전 예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지표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지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제가 8월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맞췄잖아요. 그죠? 계속 제가 8월에 할 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표가 보여줍니다. 지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의 경제는 지금 좋지 않을 거다. 델타 변이 때문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기 정점론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만큼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